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정말 안 먹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부모님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쵸? 저는 아이가 2개월 때 젖병 거부가 시작됐어요. 뭐 양도 부족하긴 했지만 일단 저는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젖병을 물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엄마가 나는 이러면은 애 못 봐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유를 중단하고 분유로 갈아탔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젖병 거부, 그다음에 분유 바뀌면은 분유 맛에 따라서 아이가 거부도 하고 이제 혓바닥으로 뱉어내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이유식 먹이기도 참 힘들었었고요. 유아식 된 다음에는 밥만 먹는 시기, 반찬만 먹는 시기, 그리고 뭐 국에 다 말아 먹는 시기, 어떤 때는 국물을 안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잘 먹던 음식을 갑자기 막 무서워하면서 거부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거부의 반응들을 보이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참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블로그에 그런 글들을 남기면 식사에 대한 글을 남기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같은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보면은 너무너무 힘듦이 느껴져요. 진짜 안 먹는 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 아이를 두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아니, 애가 안 먹으면 그냥 먹을 때 좀 두면 되지. 나중에 되면 다 먹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두고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매일매일 새끼를 먹인다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음식을 해서 잘 먹을 거라는 기대로 차려줬는데 아이가 먹지 않고 뱉어낼 때 그런 상실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지? 오늘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고 아이가 성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영양이 불균형할까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식사 때문에 찾아오는 부모님들도 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안 먹는다는 공통점,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아이들의 안 먹는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기질 때문에 잘 못 먹는 아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방향 전환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놀이하고 싶은 게 내 욕구인데 밥을 먹으라 그러면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밥 먹으러 가서도 놀이가 중단이 안 되고 밥에 집중을 못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밥 먹는 것 자체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제 기질적으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해서 식사 자체에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특별하게 안 해줘도 막 달겨들어가지고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고 먹는 거에 호기심도 많고 이 즐거움을 본능적으로 아이가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쟤는 잘 먹는데 우리 애는 못 먹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기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이들은 먹고 싶어도 좀 두려움이 많고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서 못 먹는 거라면 두 번째 아이는 사실 식사에 그렇게 흥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못 먹는 건 아닌데 어떤 욕구가 더 크냐? 먹는 것보다 놀이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을 때 이제 식습관이 잘못 형성이 돼서 자꾸 밥 먹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놀이가 더 재밌는데 밥이 딱히 맛있지도 않은데 자꾸 엄마는 날 먹이려고 하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놀이가 중단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밥이 싫어져서 이제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는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이 양육 태도에 의해서 내가 먹는 것만 고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먹었는데 점점 아이가 안 먹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각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다른 감각들이 예민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젖병 거부 없었어요. 뭐 혀로 밀어내는 거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잘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부해요. 근데 그것이 그럼 보면 맛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자극한다든지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블루베리를 굉장히 잘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블루베리를 보면 우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블루베리 뒤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모양이 보이는 건데 그게 좀 벌레처럼 보였나 봐요. 이게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블루베리를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발견하고서 똑바로 놔주고 괜찮은 거야, 예쁜 면으로 놔줬어 이러면은 이제 먹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걸 보면은 못 먹는 거죠. 이건 뭐냐?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점점 아이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양이 좀 뭔가 이상하다. 색깔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이 자극하는 뭔가가 날 불편하게 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 하는 어떤 편안한 그 틀의 모양이 아니야. 이럴 때는 잘 먹던 것도 갑자기 못 먹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감각이 더 열려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에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자꾸 왜곡된 생각을 하면서 이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식사의 문제를 식탁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식사 코칭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일상생활에서 훈육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양치하고 싶은 시간에 양치하고 내가 밥 먹고 싶은 시간에 식탁에 앉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항상 그걸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아이들의 경우는요, 식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게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다 집에 가고 있는데 놀이터 가고 싶다고 막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다 같이 놀이터로 이동해주고,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놀고 싶다 그러면은 놀게끔 해주고 책 읽어주고 이런 부모님들. 내가 뭔가 욕구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해준다라는 게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님들의 식사에서는 안 먹는 거를 먹게끔 하려고 한다거나 자꾸 밥을 먹기 싫은데 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통하겠어요? 통하지 않는 거죠. 점점점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밥 자체를 안 먹고 이제 간식만 먹으려고 한다던가, 밥은 조금 먹고 간식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놀이터, 집에 가다 놀이터 가는 건 엄마가 해줄 수 있고, 졸려도 책 읽어주는 건 엄마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간식 안 먹고 이런 거는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설득하게 된다든지, 그 먹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내 맘대로 하게 못하는 거야? 밥 네가 뭔데? 네가 게 뭔데? 왜 자꾸 밥 먹을 때만 엄마가 나를 더 괴롭히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점 그 식사 시간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양육 태도에서 훈육을 거의 안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식사 코칭할 때 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사실 생활에서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냥 내가 놀이터에서 더 좀 놀아주면 되고 아이가 원하는 거 해주면 크게 갈등할 일이 없고 사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는 그냥 다 밥 안 먹는 거. 너무 안 먹는 거 이제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식사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코칭을 해도 좀 힘들어요. 그 당시 먹게끔 아이가 뭐 안 먹는 음식을 입에 넣게 하거나 이렇게 좀 즐겁게 해서 어떻게든 먹게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되느냐 이제 유지가 되는 관점에서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뭐 일주일 하루 이틀 먹이려고 코칭 받고 솔루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이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해주고 또 내가 먹기 싫어도 때로는 좀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 먹어보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주려면 양육 태도가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음, 부모님을 이걸까 필요하다는 걸 설득시키는 것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설득시키는 것도 굉장히 제가 많은 부분을 공을 들입니다. 저희 식사 때문에 찾아왔던 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이가 생선 눈을 좋아해요. 그리고 젤리를 좋아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쫄깃쫄깃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쫄깃쫄깃한 식감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것 말고는 먹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번씩 가서 철분제 맞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저기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 코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앉아서 먹어야 뭔가를 우리가 리액션도 해주고 이 솔루션들을 실행을 해보는데 앉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습관 다를 때 가장 처음으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앉아서 먹기입니다. 앉아서 먹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먹기입니다. 스스로 먹기는 맨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앉아서 먹고 즐겁게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밥을 즐기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것도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준 다음에 스스로 먹기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스스로 먹기에 집중해가지고 아이를 계속 혼자 먹어라 다그치거나 이러다 보면 즐겁게 먹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먹기를 해야 되는데 앉아있질 않으면 즐겁게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즐겁게 먹기가 사실 첫 번째지만 그 전에 앉아서 먹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앉아서 먹기가 아니라 계속 하이체어에서 내려가고 내려가는 걸 엄마가 훈육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지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더디게 갔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2주 동안 식사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양육태도 훈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보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좀 저를 믿고 양육태도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봅시다 해서 다른 이제 훈육을 좀 2주 정도 어머니 애정성 높이는 거하고 이제 훈육을 좀 신경을 써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먹더라고요. 한 몇 달 전에 한번 연락이 돼서 그 영상을, 식사 영상을 제가 받았었는데, 우리 딸처럼 고추도 먹고, 살이 얼굴이 포동포동 올라가지고, 예, 그렇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매일매일 항상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그 내용을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제가 놀랐던 거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매일 저녁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항상 그렇게 누가 보지 않아도 영상을 찍으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가 잘 안 먹네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양육 태도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요. 아이가 먹어보지 않은 걸 안 먹으려고 하고 익숙한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건 기지적인 게 맞지만 점점 안 먹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면 그냥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간식 또는 밥 뭐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양육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기질적인 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식사 때문에 오는 경우들 보면 안 먹는다 그래도 대부분 탄수화물 뭐 단백질이 골고루 한두 가지씩이라도 들어있는데 가끔 밥이랑 김만 먹는다든지 아예 뭐 밥만 먹는다든지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고 과자만 먹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먹는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양육 태도예요. 기질에서 시작했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짓수가 그렇게 적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패턴을 바꿔주는 거. 생활 속에서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다른 걸 해도 괜찮은 거구나. 대안을 선택해 보면서 먹는 거에 있어서도 이것 말고 다른 걸 먹는 게 나한테 더 좋을 수도 있구나. 엄마 말 한번 믿어볼까? 엄마가 맛있어 그러는데 엄마의 말에 힘이 약하면 안 먹어본다는 거죠.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데. 근데 엄마가 권위도 있고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먹는 거에 있어서 이거 먹어볼래 했을 때 한번 먹어볼까? 엄마 얘기 들었을 때 좋았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가 더 먹어보려는 시도라도 한다는 거죠. 근데 권위 자체가 없고 아이에게 주도권이 있다면 아무리 옆에서 설득하고 먹어보라고 해도 사실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먹을 이유가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 되니까. 부모님이 허용적이어서 그걸 계속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고 지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아이가 거의 먹는 게 없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오는 거죠. 저희 그 센터에 식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뭐 생선 눈이랑 젤리만 먹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밥에다 김만 먹는 아이들은 수두룩하고요. 어린이집에도 이제 김이랑 밥 보내줘서 배 채우게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온도에 민감해서 따뜻한 것만 먹으려는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밥이랑 과자만 먹는 아이도 있고, 밥을 전혀 안 먹는 아이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먹는데, 잘 먹었는데, 너무 통제적으로 부모님이 식사 환경을 만들어서 억지로 아이를 먹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밥만 보면 구토 증세를 보이는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주는 솔루션은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앉아서 먹기 다음이 뭐였죠? 네, 즐겁게 먹기. 밥을 먹는 게 즐거운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게 공통적으로 아주 아주 중요했고요. 나는 밥을 잘 먹는 아이야. 나는 밥을 재밌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식사는 단호하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단호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부모님이 씹을 때 리액션 해주고 반응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해요. 부모님도 두 끼, 세 끼 먹이는 게 너무 고역이지만 안 먹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어떨까요? 내가 시댁에 갔는데 딱 식탁을 스캔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어. 내가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정말 싫어하는 반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밥이 고봉밥이야. 막 엄청 많아. 하루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을지 몰라도 그렇게 매일 두 끼, 세 끼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말마다 가서 항상 그런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을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내가 맛있게 정성스럽게 차려줬는데 먹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 밥을 차려준 사람도 스트레스지만 그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예. 산낙, 산낙지 안 먹는 외국인? 그 사람한테는 그게 먹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블루베리 뒤에 구겨진 거, 모양 삐죽삐죽한 거, 그게 우리 딸한테는 먹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왜곡된 사고입니다. 그 왜곡된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식습관 코칭할 때 들어가요. 근데 우선은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예. 젤리를 좋아하면 젤리 놔줘도 됩니다. 젤리 놔주면 맨날 젤리만 먹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훈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를 밥을 먹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좋아하는 게 일단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즐겁게 밥이랑 젤리 같이 먹어도 돼요. 예. 아이가 좋아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상한 거지. 애가 좋아하면 먹여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먹었을 때 부모님이 반응해주고 즐겁다 해주고 막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서 아이가 식탁에 앉았을 때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 코칭을 하면 첫 주 과제가 즐겁게 먹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보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도 갑자기 아이가 밥을 막 잘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적처럼. 그냥 그 다음날부터 잘 먹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뭐 제가 뭐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했냐? 부모님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식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잘 먹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부모님의 애정성이 높고 훈육도 하고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육 태도는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랑 애착도 잘 되고 훈육도 잘 되는데, 식사에서만큼은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내려놓기가 안 되고 자꾸 아이를 어, 애정성이 높은 부모가 식탁에서는 자꾸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막 표정이 아이가 안 먹으니까 표정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안 먹었던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아이에게 좀 즐겁게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제 블로그 글 중에서 그놈의 밥, 잘 먹는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글을 보고도 난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난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도 뭐가 안 되는 거지? 이렇다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월 달에 식사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미리 공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사실 아이들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는 진짜 즐겁게 먹기만 해줘도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하나의 어떤 일상적인 훈육부터 다뤄줘야 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앉아서 먹기만 고쳐주면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밥에다가 진짜 과자만 얹어서 먹는 아이가 있고, 이게 너무 이제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지금 계속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특강이 먼저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들었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저는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함께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이들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도 왜 안 먹는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교육과정 열리거나 할 때 계속 안내를 해드리니까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도움이 되는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